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입니다. 오늘은 알파7 M3와 알파7C 이 두 카메라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카메라를 구매할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할 거라서 이 두 카메라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영화 연출을 전공한 사람이고 사진과 영상 프리랜서 활동을 3년 정도 하다가 스튜디오 오리우스라는 사진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오픈한 사람이고, 이런 카메라 액세서리들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대표인 스포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영상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서 사진 영상 카메라 관련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테크 유튜버들, 테크 리뷰어들만큼 이런 기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일단 사용해본 카메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알파7 M3랑 알파7C 소니 풀프레임 바디 중에서 보급형 바디인데, 이 두 카메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카메라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입문한 지 좀 되신 분들이 풀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좋은 카메라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이 두 카메라를 아주 오랫동안 실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카메라 중 하나를 이제 방출할 생각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 설명을 할 거고, 굉장히 간단한 이유에서 하나를 그냥 바로 방출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알파7 M3와 알파7C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 차이점이 M3에서의 장점이 알파7C에서의 단점이 되기도 하고, 이 C에서의 장점이 M3의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이 비교하면서 부연 설명을 할 생각이고, 이 두 카메라는 자신의 용도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에 맞게 사야지 찰떡 같은 카메라입니다. 이 두 카메라가 비슷해 보인다고 그냥 아무거나 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요약을 하자면 알파7 M3 같은 경우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알파7C 같은 경우는 영상을 주로 한다 보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카메라 스펙, 화질 이런 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알파7 시리즈의 컴팩트한 모델이 바로 이 알파7C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봐도 느껴지는 게 M3가 더 무겁고 얘가 더 가볍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가 무조건 가벼운 게 좋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단 알파7 M3가 이거보다는 가오가사입니다. 농담이고요. 뷰파인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뷰파인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세팅값의 정보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어서 이렇게 눈에 갖다 대고 이렇게 저희가 찍지 않습니까? 7C에도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지만 이 측면에 위치해 있고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크기 차이가 사진을 찍을 때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알파7C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알파7 M3로 찍으면 알파7C보다는 확실히 뷰파인더로 보면서 찍는데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는 뷰파인더를 많이 보기 때문에 뷰파인더가 중요하다 그러면 M3 추천하고, 이 M3가 컴팩트하지 않아서 좋은 점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립감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새끼손가락이 남고 약지가 조금 간당간당한데, M3는 이렇게 새끼손가락까지 잡힙니다. 물론 DSLR이었으면 여기까지 잡히겠지만 그립감으로 따졌을 때는 이 M3가 알파7C보다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벼워서 좋은 점은 미니 삼각대라든가 액세서리를 달 때 이럴 때 이 가벼운 게 훨씬 좋습니다. 짐벌에 올리거나 이럴 때. 근데 요즘에 짐벌 모터도 세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 용도에 따라서 이런 스몰 리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카메라 케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M3가. 왜냐면 호환되는 그 케이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또 시대가 좋아져서 알파7C용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비교해서 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이얼이 많다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파7 M3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뒤에 하나, 그리고 요거까지 3개.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 앞에가 없고 뒤에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이얼이 많으면 매뉴얼로 조작하기가 더 편합니다. 조리개, 셔터, ISO, 화이트 밸런스 등등 다이얼로 이렇게 딱딱딱 조절을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한데, 다만 내가 만약에 초보자다 그러면 불필요한 다이얼의 개수가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만약에 영상을 찍는다 혹은 촬영 중에 세팅이 많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차라리 알파7C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이얼을 여러 번 바꿔야 되는 그런 거는 사진을 찍을 때는 M3가 다이얼이 더 많은 M3가 더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세팅한 걸로 끝까지 간다, 아니면 반자동 모드를 쓴다 그러면 알파7C를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더 좋은 점이 뭐냐면 4K 영상을 찍을 때 둘이 뭐 스펙은 비슷하다곤 하지만 얘는 29분 정도 찍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얘는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과열이 되거나 뭐 영상 중간중간에 커트는 되죠, 용량 때문에. 근데 녹화되는 걸로 따지면 뭐 끝까지 된다. 그래서 영상용으로는 계속해서 촬영이 된다는 점에서는 얘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캡처 파일을 사용할 때도 ISO가 얘는 뭐 800부터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S로그3 이런 거. 근데 얘는 좀 더 낮은 값의 IS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이제 예컨대 영상을 찍을 때는 셔터 수를 보통 24프레임으로 찍으면 50분의 1초로 놓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800부터 된다 했으니까 광량이 많은데 ISO 800으로 두면 과노출이 되죠. 근데 얘는 좀 더 감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는 얘가 좋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또 차이가 얘 같은 경우는 상하로 이렇게 스크린이 열리고 알파7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윕을 열린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는 뭐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는 얘가 더 편합니다. 이 스크린의 용도는 뭐 하이앵글이라든가 로우 앵글을 촬영할 때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 얘 가지고 하이앵글 찍거나 얘 가지고 로우 앵글을 찍는데 삼각대를 쓴다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손으로 들고 찍는다 그러면 얘처럼 단순히 상하로 열리는 게 아니라 C처럼 옆으로 열려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수평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이 격자선이 있어도. 그래서 제품이나 음식 사진, 뭐 직구감 촬영 할 일이 있거나 뭐 직구감 촬영 때는 완전히 이렇게 하는 얘가 더 좋겠네요. 뭐 어쨌든 상하로 접히는 이 스크린이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요렇게 열리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M3처럼 이렇게 상하로 열리는 거는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더 편하고 얘처럼 열리는 건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 더 편할 겁니다. 1인 크리에이터다, 셀프 카메라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을 제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촬영할 수가 있는데, 짐벌에 올려서 놓거나 그립을 달아서 해도 모니터를 따로 안 달았을 때 이렇게 옆에다가 모니터를 두고 발을 따라간다거나 뭐 그런 샷을 찍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할 땐 얘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 용도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SD카드 슬롯이 알파7C는 하나, M3는 두 개입니다. 상업 촬영 중에서 뭐 재촬영이나 이런 게 힘든 거를 촬영한다, 그런 걸 하면 듀얼 슬롯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로우나 JPEG 따로 한다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따로 찍을 일이 있으면 이 듀얼 슬롯이 더 좋겠죠. 아니면 용량을 더 확보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듀얼 슬롯이 더 좋겠는데, 나는 뭐 굳이 듀얼 슬롯 필요 없다, 뭐 슬롯 하나면 된다, 이런 분들은 굳이 뭐 M3를 안 사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크다고 해서 단점도 아니고 4K로 오래 찍을 수 있다 해서 얘가 더 좋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차이는 분명하니까 정말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뭐 사진을 한다, 영상을 한다, 근데 그 안에서도 수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얘네들 가격 비슷하니까 그냥 막 사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용도에 맞게 카메라를 고른다면 이 알파7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M3랑 C 중에서 어떤 것을 방출을 했냐면 이 M3를 방출했습니다. 고민은 1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M3가 더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게 알파7 M4인데 아까 말했죠, 이 두 카메라는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근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알파7 M4는 이 카메라의 상위 호환입니다. 그리고 M4에서 갖고 있지 않은 뭐 컴팩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얘가 갖고 있으니까 얘는 남겨두는 겁니다. 사진을 한다고 해서, 영상을 한다고 해서 뭐 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다 똑같은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했던 얘기들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풀프레임을 사진에 입문하고 3개월도 채 안 돼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영화, 뭐 영상 이런 걸 전공을 했어도 제가 초보였다는 거겠죠, 기간상.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댓글에 뭐 렌즈를 어떤 거 추천하냐, 뭐 나는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M3랑 C 중에서 뭘 사야 될까,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을 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